가을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산행할 때 건강에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가을 산행 방법과 감기만큼 흔하다는 관절염까지 도관홍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통 가을 독서도 하고 등산도 많이 하는 계절이죠. 활동량이 좀 느는 계절인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또 건강도 챙기기 위해서 산을 찾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리저리 무리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평소에 뼈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가을 산행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가을 산행, 우리 등산 자체가 우리 몸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레저 활동인데 이 심신에는 좋지만 관절, 특히 우리 내 체중을 부하받는 이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는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레저 활동이 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등산을 또 이 가을 산행이 좀 문제가 뭐냐, 따뜻한 여름이 지나고 기온이 좀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 전부 다 좀 뻑뻑하게 굳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준비 운동 없이 산행을 또 하게 되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등산보다 왜 하산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삐끗하면서 발목을 삐는 경우들도 아주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고요. 등산을 할 때 산도 오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도 평지를 걸을 때보다 올라갈 때 힘이 더 들죠. 근데 간과할 수 있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오히려 이 관절에 내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이라는 관절에 하중이 한 몇 배 더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평소에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은 분들이나 산행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올라갈 때야 좀 힘들다고 합니다만 내려올 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전하게 산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모든 스포츠 활동이든 레저 활동이든 해서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몸에다가 이제부터 이 스포츠 레저 활동을 할 테니까 준비해라 라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 준비 운동 중에 특히나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라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절이 지금 뻑뻑하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를 혈류를 개선하고 또 근육, 인대, 힘줄을 부드럽게 풀어줌으로 해서 등산 준비 단계를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준비 운동이 잘 이루어졌어 해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든 그 보호 장비가 있어야 돼요. 네. 등산은 특히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산이란 거는 바닥이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어떨 땐 진흙탕도 있고 이럴 때 내 발뿐만 아니라 무릎과 하체를 보호해주는 등산화 착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 등산화 착용을 잘 했는데 끈이 좀 풀려 있으면 올라가다가 어디에 걸리고 밟혀서 넘어지고 의외의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등산화 끈 착용 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등산도 중요하지만 하산이 중요하다. 그때 무릎에 하중이 많이 미친다라고 하면 하산할 때 우리 등산 스틱 있죠? 이게 막대기. 등산 스틱을 가지고 하산할 때 같이 지탱을 하면 내 몸무게가 이쪽으로 같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좀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무릎 한번 안 쑤시고 안 아파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웬만큼 걷는데 무리가 없다면 병원을 찾게 되지는 참 않는데요.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이라고 봐야 하는지 어떤 징조와 또 증상을 볼 때 저희들이 또 병원을 찾으면 될까요? 네. 우선 이 관절염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걸 줄여서 우리가 질환명을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럼 이 관절은 뭐냐? 관절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뼈들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하고요. 예. 이 딱딱한 뼈들이 만나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딱딱한 뼈들이 갈려 들어간 마모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딱딱한 뼈가 접촉하는 이 부분에 뼈를 감싸는 보호막이 하나씩 있어요. 이 생체 보호막을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의학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관절 연골이 뼈를 보호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데 또 이 관절 연골도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관절
관절액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미끌미끌한 액체가 옆에 이제 존재하게 돼요. 예. 관절액 미끌미끌한 게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마찰력을 줄여주고 합니다. 이 관절액은 또 어디에 쌓여 있냐? 이 관절을 싸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관절액이 있는데 그 주머니를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염증이 생겨서 되는 걸 관절염이라고 하고, 이 관절염 이거에는 종류가 또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앞에서 이 퇴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몸에 쉽게 말씀드리면 노화입니다. 예.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이 세월이 흘려서 몸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예. 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관절 연골, 아까 말씀드린 뼈 보호막이 얘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보호막이 얇아지게 되고, 얇아지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무릎에 관절의 통증, 그 다음에 부종, 붓는 거죠. 그 다음에 강직, 관절이 뻑뻑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오면은 이거를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구나라고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많은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겨울 되면 이제 뭐 안 아프던데도 아프다고 하는데, 가을을 맞으면서 이런 퇴행성 질환 환자들이 또 고통을 느낀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제 많다고 말씀을 앞서 주셨는데, 맞습니다.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의 분들이 무릎이 특히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 빈도가 많은 이유는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서양에 계신 분들은 의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침대 생활을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을 하죠. 네. 덜 접히는군요, 서양에서. 맞습니다. 예. 바닥에 쪼그려 앉는 상황이 무릎에는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상황이고, 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게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좌식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권의 종교 문화가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절하고 세배하고 제사모시고 어르신 앞에 꿇어 앉고, 이런 자세가 무릎 관절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빈도가 서양에 비해서 확실히 많고요. 또 이 가을이 되면 더 환자가 많아진다, 중요한 지적이신데,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증상을 더 많이 느껴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따뜻한 여름에는 이 날씨가 따뜻하고 습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이 문제가 있어도 통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이제 통증이 하나 둘씩 발현이 네. 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네. 간혹 어르신들 중에 뭐 나이 들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참으면 안 되죠.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예, 이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무슨 질환이든 그냥 참고 묵혀두면 병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렇듯이 퇴행성 관절염도 놔두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두 뼈가 만나서 움직이면서 마모가 다른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는 생활이 일어서서 걷는 것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초기 증상이 계단에서 좀 시큰거리고 쑤신다, 아니면 내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설 때 아야 좀 아프다. 근데 되게 그 정도면은 일반 분들은 그냥 파스 정도 사서 붙이던가, 아니면 네. 집에 집에 있는 남는 소염제 하나 드시던가, 또 괜찮네. 이게 이제 병을 그냥 묵혀두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거 무슨 증상 아닌가? 가까운 관절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상담한다고 무조건 무슨 약이나 주사가 아니면 뭐가 처방이 가는 건 예. 아니에요. 생활 습관 변화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젊은 층에서도 살이 찌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소에 살던 몸무게보다 무거워졌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살을 무리하게 뺐다가 관절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체중을 감량하면 관절염 증상이 좋아진다. 이거는 학설에서도 나온 거고요. 예.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된 입증 자료인데, 그 전제 조건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무릎의 관절염은 대개가 당연히 내 몸무게 체중이 많으면 이 내 체중을 실는 이 관절이 무릎이라는 관절이고, 이 무릎이라는 관절을 꽉 누르면서 굽혔다 폈다 생활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달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60세
아니요. 60kg의 사람한테 체중을 5kg 감량을 했더니 네. 관절염 증상이 50% 좋아지더라. 반이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지. 여기서 정상 체중 또는 과소 체중인 분들이 체중을 감량하니까 관절염 증상 아프고 붓고 뻑뻑해지는 게 좋아지더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연세가 있으시다면은 아무래도 전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과도하게 관절염 통증을 위해서 내 몸무게는 정상인데 오히려 나는 좀 과소 체중인데 이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체중을 뺀다. 오히려 전신 건강에 안 좋게 되겠죠. 네. 완치가 불가능하다 보니 적절하고 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연골주사, 뼈주사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효과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도요? 네. 연골주사, 뼈주사 이름이 비슷한데 성분부터 해서 효과까지 아주 다릅니다. 우선 연골주사부터 보면, 연골주사라는 거는 초기에 말씀드렸는 게 관절이라는 거는 뼈가 만났고 이 뼈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고 이 보호막을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미끌미끌한 관절액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 이 관절액 성분이 미끌미끌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와 비슷한 화학적인 성분이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네가 연골주사입니다. 실제로 연골주사를 보면 미끌미끌해요. 이거를 관절 안에 투여를 해서 미끌미끌한 작용, 윤활유를 좀 보충해 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관절 연골 주사를 투여를 하게 되면 무릎이 좀 부드러워지는 증상,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뼈 주사는 이름도 다르지만 이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오히려 병원에 이렇게 진료하려고 있으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뼈주사 놔달라 하고 아예 오세요. 뼈주사가 효과가 있어요. 맞고 바로 아니면 2, 3일, 길어야 일주일 안에 관절 증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아주 좋아지는데 이거를 계속 장기 투여를 했더니 관절 상태가 오히려 안 좋아지더라. 증상은 아픈 거는 사라지는데 관절염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얘기는 관절 주위에 있는 힘줄, 인대, 근육이 약화가 되고 관절 속에 있는 그 뼈 보호막, 중요한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더라라는 거가 나와서 뼈주사를 남용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그럼 뼈주사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아니요.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양으로 잘 투여를 하면 또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사가 뼈주사입니다. 예. 네. 자,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기름칠을 한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기름칠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 결국에 이제 부품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수술하는 결정이 쉽지만 않을 텐데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관절염이 심하면 수술해야 돼. 그 수술 잘 아실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돼. 비교적 큰 수술이죠. 근데 그건 잘못된 선입견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에 통증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초기에는 약물 투여나 물리치료, 운동요법, 생활습관 변화로 할 수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 한 중기가 지나서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큰 수술이 아닌 내시경을 통한 기법도 있습니다. 관절에 쓰는 내시경이다 그래서 줄여서 관절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관절경으로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으로 무릎 안에 있는 이 관절 내부에 있는 손상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듬고 그다음에 꿰맬 거 꿰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중기 정도 때 가능한 치료 방법이고 그 단계를 지나서 퇴행성 말기가 된다,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관절경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담스럽고 무섭지만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막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더불어서 운동법까지 좀 전해주시죠. 예, 제일 중요하죠. 어떤 질환이든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예방책들이 뭐가 있냐. 생활 습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쪼그려 앉는 거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집에도 의자를 좀 놔두고요. 그다음에 침대 생활을 웬만하면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 식당에 가서도 뭘 음식을 먹거나 뭐 할 때 웬만하면 의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드시고 이렇게 해서 쪼그려 앉는 거를 피하시고 두 번째
계단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올라가게 나는 계단을 오르내린다. 그렇지만 계단이 10층까지 있는 거주지는 없을 거예요. 예. 한 5층 정도인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 감량, 내 운동을 위해서 계단을 막 오르내리기를 10층짜리를 뭐 한 두세 번씩 하겠다. 이거는 무릎을 오히려 더 손상시키는 거고, 마찬가지로 등산. 말씀드렸던 등산도 오르실 때 내리실 때 조금 부담이 된다면은 조금 피하시고, 그런 생활 습관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절염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도관홍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